개수로 양권이죠. 양권이죠. 이 개수는 양권에서 모든 생명체 근원이 되어주는 물이죠. 근원이 되어주는 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기 중에 수분, 습도이죠. 수분, 습도. 이런 개수가 병화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 은권에서는 임수하고 정화가 주도권을 쥐죠.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근데 양권에서는 누구? 병화하고 그렇지. 개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병화가 양권에서 기르고 키우는 대장이라고 있죠. 대장이죠. 키우는 대장. 그러니까 이 간목에서 솟아오르면서 을목으로 자라는 것이죠. 튀어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으로 간목에서 을목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을목을 병화가 키우죠. 근데 을목 속에 을목을 키우는 것도 누구예요? 개수죠. 개수. 비를 줘야 이게 크니까. 그죠? 공기 수분이나. 그러니까 을목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나 양분을 이 양분이 즉 을목의 줄기나 입에 들어있는 을목의 줄기나
입에 들어있는 물이, 이 수분이나 이런 게 물이 개수이죠. 개수이다. 개수.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개수는 울목을 키우는 것이죠. 원래 그죠? 개수는 울목을 키우는 것이죠.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은 또 병화에 의해서 키워지죠. 키워지죠. 그래서 개수와 을목은 병화에 의해서 키워지는 것이다. 이게 성장하는 기운이다 봐야죠. 성장하는 기운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권에서 개수가 병화를 보면 을목이 잘하는 것과 같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을목이 없어도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개수와 을목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즉, 이 을목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분, 수분이나 습도 이런 양분이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지에 목이 있으면 실질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이죠. 목이 있다고.
실질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이다. 다루는 것이다. 사지에 목이 없습니다. 사지에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다룬다. 그래서 양권에서 병하고 개수만 있고, 병하고 개수만 있고 을목이 없습니다. 없으면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다룬다. 을목이 있으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다룬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다룬다. 물질적인 것을 다룬다. 그래서 십성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건겁재, 식신상관, 재성, 또 관성, 인성,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건겁재가 있냐, 식상이 있냐, 재성이 있냐, 관성이 있냐, 인성이 있냐. 그러면 여기서 십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무토다. 그죠? 그러면 뭐가 십성이 뭐예요? 경금이겠죠?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경, 아니, 기토나 기축, 진술. 그렇죠? 이게 있어야죠. 그러면 무나 기가, 이게 있어야 이 비건 국제니까.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요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을목이냐, 간목이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예요? 무토가 있냐, 기토가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음권 영역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 자체는 뭐예요? 거두고, 원래 음권에서는 거두고 뭐예요? 저장하는 것이죠. 저장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죠. 개수는 뭐예요? 기르고 키우죠.
키우는 것인데 음권에 이게 있으니까 음권에 있으니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밖에 나가야 하는데 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기가 집에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나가자니 어떻게 해요? 걱정이죠. 저 자식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안 나가자니 또 골치 아프죠. 걱정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개수가 음권에 있으면 골치 아픈 것이 이런 상황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음권에서 개수가 있으면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 대운에서 세운에서 와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면. 내가 음권인데 개수가 왔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내가 양권이면 상관이 없지. 그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개수의 물상이 이 개수라는 게 물상이 상승하는 물이죠. 상승하는 물. 그리고 위로 오르는 물. 그리고 아지랭이라죠. 아지랭이. 그죠? 아지랭이. 그리고 공기 중에 수분, 습도. 수분, 습도이죠. 그런데 임수하고는 구분해야겠죠. 임수하고는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수인지 개수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임수인지 개수인지. 구분을 해야만이 그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전자에 얘기했듯이 임수 있잖아요. 임수. 임수는 지표면 아래에서, 그죠?
지표면 아래에서 고여 있는 것이죠. 고여 있는 것이죠. 되시죠? 이것이 봄이 되면서 아지랭이나 공기적인 수분으로 아지랭이나 공기중 수분이나 습도로 위로 오르면서 분산되는 것이 바로 개수죠. 개수이다 이 말이야. 개수이다.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서 지표면 아래에서 최대로 개수가 최대로 압축된 자수가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요? 화산폭발 같이 위로 솟구쳐 오르죠. 화산폭발이. 화산폭발이죠. 이것이 바로 개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수. 모습이다. 이게 잘 보면 지단간에서 임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위로. 치고 탁 올라가는 거지. 자수가. 그래서 개수가 지표면 아래에서는 개수가 지표면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최대로 웅축된 이게 자수예요. 자수. 웅축된 모습으로 있다가 발산을 통해서 위로 솟구치는 게 개수라고 해요. 위로 솟구치는 것이 개수이다. 그래서 이 원래 개수의 원천은 천간은 인수가 되고요. 지지는 자수가 개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자수가 개수의 원천이다. 그래서 인수와 개수 작용력을 개수 작용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와 개수는.
무슨 말 아시겠죠? 그것을 볼 때는 이제 저걸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요걸 보는 거야. 요거. 지금 음권 양권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서 보면 개수는 하늘에서 무로 비와 이슬이라고 하지만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 중 습도를 칭하며 전 대기층을 말한다. 그래서 만물의 발생을 뜻하는 발자에 자원을 두고 있으면, 그게 발자라는 것이 펼친다는 뜻이에요. 두고 있으며 발화되고 발산물을 모두 주재한 수기라고 할 수 있고, 땅에서는 만성물의 생기를 촉진시키는 생명수라고 하고, 이게 공기 중에 수분이나 양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도화, 진달래, 만물에서 산토끼에 비해서 기동성이 있고 예민한 지혜는 여름 동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원래 지표면 아래에서 모여있는 곳이라 했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서 아지네야 공기중의 수분이 어떻게 해요? 위로 솟구쳐 분산되는 것이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체에서는 땀 및 신경과 연결된 기라 하겠다. 그래서 임수를 지면에서 낮은 곳으로 모이는 집수호 바다라고 말하면, 개수는 지상으로 발산하는 승기 위로 오르는 거, 아지레이 공기중에 수분을 내포하고 있는 열기와 습도를 동반한 공기를 말합니다. 고로 임수의 통일, 응고 작용과는 상반된 역할로 작용하며, 묘지지에서 발생한 이유는 신구 낙서에 쪼개지고 분산한 물의 각산을 말했고, 묘월부터는 수증기와 아지랭이 현상을 개수라고 한다. 그러죠. 아까 을목이 뭐예요? 개수와 같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묘월에, 묘월에 아지랭이 현상을 하는 것이 개수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는 무게가 있기에 대기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층이 얇아지고 기압이 약하면 태양에 가까워도 기온은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수의 입자와 같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렌즈와 같은 열집작용, 이게 무게화로부터 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학대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게, 화를 한다 했죠? 그게 변화가 있다는 거. 무게 합을 해서 태양, 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지표요, 개수는 화기를 조성하게 됨을 말한다. 이게 병화니까 무게 합화, 병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지세를 이루고 개수는 천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상 산나만상의 변화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다. 금기는 수기에 의해서, 목기는 화기에 의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고로 신절에 임수생하고 인절에 병화생한다. 이렇게. 이게 신하고 내가 누차 얘기했죠. 이 신하고 인하고 이게 올라가는 것이 있고, 신은 뭐요? 내려가는 성향이 있죠. 이게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갑목인데 신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 갑목이 뿌리잖아요. 내가 막 뿌리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강해졌죠. 근데 여기가 절지니까 끊었다 이어졌다 끊었다 이어졌다 생명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장이죠. 직장이 정착하기가 힘들지. 돌아다니는 일이니까. 그렇다. 또 직제도 있으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가비는 또 틀리겠죠? 이건 틀리겠죠? 이건 확실하게 뿌리가 환성해서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것은. 그래서 괜찮지. 근데 을이다 하면 문제가 있겠죠? 여기 막 붙이질 하겠지. 그럼 이 변화가 많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개수는 지지에 5에서 포죠. 개수가 절대양생 5에서 절이죠. 개수요? 개수가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음이니까. 이거는 헷갈려. 그렇지. 음권과 양권은 달라. 네네. 12운성은 음은 반대로 가니까 5가 절이지. 절을 포라고 그래. 포. 그리고 4에서 태죠. 진에서 뭐요? 양이죠. 이게 의지착, 착상을 했다. 묘에서 생명력을 껴 생지니까. 그렇게 책에서 보면 다 나오죠. 인에서 목욕이라 하면 충질이나 목욕 수의 변화로서 우로의 준비 과정 및 증발을 직면할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양권, 묘지인사, 오미, 신에서 발산해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음권에서는 유술의 자축 인에서는 하강에서 잠장, 임수화하고 임수화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력함을 나타내니 만생물이 웅크리고 활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공기, 습도라는 개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성적으로 생물에 활기를 주고, 추동전에는 습기, 로상으로 표면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이나 활곡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습도가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는 생명체는 이축을 일러서 낙하 낙엽으로 기근되며 동물도 활동에 장애를 입고 웅크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하절을 지금 땀이 많이 나고, 하절은 게 여름이죠. 겨울에는 땀이 애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겨울에는 땀이 안 나죠. 그래서 개수는 무형의 기다. 보이지 않는 기다. 공기니까 바람 대기권에서 인간이나 동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풍화장을 일으키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개수다. 모든 동식물 다 뭐요? 키우고 기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공무, 기, 령, 이게 령자가 두 개, 령, 이게 기신령자인데, 이 등의 무형, 무색의 기운을 모두 개수의 이치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쭉 읽으면 큰 의미 갖고, 넘겨서 밑으로 보면 임수라고 써져 있죠. 임수의 내세, 이게 지세, 음감, 묘, 개수는 외기, 청기, 양발이며, 음성적인 임수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속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간을 보도 임수도 속을 잘 모르지. 깊이를 얼마나 그렇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지. 깊이를 알 수 없고, 양적인 개수는 무한대로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죠? 보이는 것이니까. 고로 개수 자원은 발자 및 헤아릴 규자에 자원을 두었다고 하고, 동해철을 보내서는 하도낙서 및 법도가 있다. 그래서 임수는 물이 있다는 뜻으로 하자를 썼고, 개수는 물이 분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낙자를 썼고, 모든 생물의 윤회를 알기 위해서 법도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묘미, 동물의 근본미, 말이죠. 이거 미가 아니고 말. 그래서 임수는 음성적으로 음지에서 자리하고 정신통일, 사상통일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 개수는 만생물, 만세와 접하면서 생활과 행동을 이렇게
양성을 주둔다라고 할 수 있고 만성문을 보육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다. 고로 개수는 항상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으며 손발력과 양성적 기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쭉 또 넘기면 자, 여 십자가 이렇게 있죠. 요거 묘에서 유까지, 그죠? 그러면 임수의 통일성과 만물의 기로를 위해서 잠장 목적을 달성했으니 개수로서는 두뇌는 명사갈지언정 일정의 힘도 발휘하지 못한 형상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개수는 안전 부동화되어서 임수 계엄 앞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임수한테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 유에서 위에 있는 것은 오발계, 밑에 있는 것은 인잠자. 자가 개수죠. 아까 얘기했죠. 지지에서는 자가 개수고 이로 솟구치면 임수라 했죠. 임수 원래. 근데 오가 있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가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개수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임수는 자수가 개수죠. 이게 잠잔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 웅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춘절과 하절은 묘진사 오미신 발화하고 추절 동절 유술의 자축이는 이축돼서 세상사를 한탄하면서 내용으로는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본개수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큰 적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개수의 봄, 그죠?